머니투데이 방송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오늘은 최고의 베스트 애널부터 투자 아이디어를 항공 물류 쪽으로부터 듣겠습니다. KF투자증권 항공 해운물류 섹터 담당 신민석 연구원께서 자리해 주셨어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반기를 대비함으로써 상반기에 이런 중국인 효과, 성수기 모멘텀을 하반기에 나타낼 수 있을까? 아니면 고유가 지금 원화 그렇죠, 약세 맞습니다. 이런 네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까? 이 사이에서 어떻게 고민하세요? 사실 상반기는 좀 많이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유가도 더 낮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도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저희 쪽에서는 사실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는 운송 섹터들은 상당히 좀 편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하반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가 지금 70불을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연료비에 대한 부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통적으로 좀 상반기에 좀 강했던 항공주보다는 이제는 해운주라든가 택배 쪽 이런 쪽의 업체들이 주가가 좀 언제 올라올지 이런 것들을 좀 하반기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항공보다는 물류 쪽, 해운 쪽 이쪽을 조금 더 하반기에는 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항공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상반기에 이 저가 항공 LCC 좋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사실 상반기 주가를 좀 많이 이끌었죠. 제주항공이라든가 티웨이 항공 상당히 좀 주가 아웃퍼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부터는 일단 유가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실적이 좀 약간 컨센보다 좀 하회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7, 8월 여름 성수기까지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실적 모멘텀이 2019년도까지 좀 이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경기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 그러면은 해운이라든가 택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항공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LCC보다는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하죠. 저희가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오너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도 반등 기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LCC 좋았다며 이제 하반기 쪽에는 대한항공 쪽 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볼 수 있다. 잠시 후에 대한항공 얘기는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연구원님께서 해운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운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 정책에서 기한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공약에 해양진흥공사가 내주 출범이 됩니다. 자, 이러므로써 해운 재건 본격화? 이거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7월 5일부터 아마 한국진흥공사가 좀 7월 5일이요? 시작될 예정인데요. 아마 상당히 많이 지원책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해운사들이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대표적인 벌크선사들은 2개 업체 다 법정 관리에 좀 갔다 왔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좀 파산까지 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다 보니까는요. 정부가 해운사들을 좀 살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아마 기술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해운 쪽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구체적으로는 아마 연말부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 하나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은요. 아직까지는 현대상선을 추천드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벌크 쪽에 있는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재무 구조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벌크 운임이라고 하죠. BDI가 반등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에 관심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펜오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내 수주 같은 경우도 4분기 정도 되면은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물류 볼게요. 물류도 기대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물류주가 남북경협주로도 어떻게 맞습니다. 테마로 같이 포함이 되면서 이제 네네. 북한까지 택배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 좀 리스크로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택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택배비의 증가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걸로 물류주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더 큰가요?
사실 그 택배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가장 많이 친근하게 쇼핑할 때 보면 많이 오는 기사님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택배 쪽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돌이켜 보면은요, 물량 같은 경우는 10%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롯데라든가 한진, 우체국까지 업체들끼리의 좀 경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단가는 좀 내려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올해 4분기, 내년 정도 되면은 단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택배 업체들 좀 구조적으로 좀 달라지는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그 택배 주문을 하게 되면은 아마 2,500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택배 가격은 2,2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나머지 300원은 유통업체들이 좀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는요. 사실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4분기 되면은 택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6.4%의 최저임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택배 기사님들의 수익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아마 정부에서도 택배 가격 정상화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택배 가격이 좀 올라가는 사이클이 연말에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목으로 더 본격적으로 집중해 볼게요. 항공과 물류와 그리고 해운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앞서 항공은 상반기엔 LCC가 좋았다며 하반기에는 조금 더 큰 항공사 얘기해 주신 힌트였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었죠? 사실 저희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어쨌든 항공주에서는 대장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오너 리스크가 엄청 컸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못 갔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좀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오너들이 경영에서 좀 물러나 있을 때 상당히 주가들이 많이 좋았습니다. 삼성그룹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오너의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오너 리스크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대한항공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델타항공하고 조인트 벤처죠. 지난 5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미주 노선이 대한항공은 전체 매출액의 30%입니다. 그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이랑 제입을 하면은 그 미주 노선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사드 영향 때문에 2017년도 4월 달부터 아마 저희 중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사드가 회수된다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상당히 좀 반사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0%, 20%인 중국까지 전체 매출액 50%까지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LCC보다는 이제는 대한항공 워낙에 좀 많이 눌려 있으니까는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지금 27,000원대 주가인데 목표가를 44,000원으로 앞서 이렇게 화면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되게 좀 높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하향이라고도 표시된 건 무엇인가요? 저희가 그 지난번에 목표 주가를 일부 하향을 한 게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최근에 리포트 낸 게 아마 발간되다 보니까 좀 하향이라 좀 붙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눈높이는 조금 낮춰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좀 눈높이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들이 대부분이 2분기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실적이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4,000원의 주가, 이제 오너 리스크를 딛고 지금 매수해야 하는 항공 탑픽. 그리고 여름철 성수기를 노리는 대한항공을 항공주 탑픽으로 꼽았고요. 항공보다 더 기대가 큰 게 해운주입니다. 업종 자체에서도 업황 기대감이 하반기에 전체 업종 가운데서도 큰 편이에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하반기는 이제 저희가 펜오션을 좀 유독히 좀 보시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펜오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벌쿠님이라고 하죠. 저희가 BDI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BDI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평균 한 1,200에서 1,300 정도 유지를 해왔지만은요. 어쨌든 실적이 그거보다 조금 미스가 나다 보니까는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여름 정도 되면은 BDI 벌쿠님이 계절성 때문에 가장 저점을 지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좀 그때 좀 펜오션을 좀 사서 연말까지 아니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벌쿠님은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갈 거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한국전력이라든가 가스공사 이런 쪽으로 해서 전용선에 대한 것들이 신규로 좀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업체들 같은 신규 수주 이런 것들의 모멘텀도 이어진다 그러면은 벌크선사 주가들이 지금보다는 하반기 내년 초에는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8,000원까지 두고 계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BDI 지수라고 하는 네네네. 하반기에 이제 기대 큰 반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네요. 해운주 탑픽 페노션이었고요. 그 세 개 그 업황 가운데 그 항공을 가장 좀 마지막에 두셨고 네네네. 해운이랑 그 물류랑은 어느 쪽이 더 우선으로 두세요? 물류 쪽에서는 약간 좀 베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택배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주가가 또 다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이슈는 4분기 정도 저희는 좀 택배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관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 쪽에서는 어떤 종목 보시는 거죠? 물류 예. 쪽에서는 아무래도 대장주죠, 이쪽도요. CJ 대한통을 좀 보셨으면 하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 같은 경우가 저희 국내 택배 시장에서 지금 45%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연간 택배 처리량이 한 10억 박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택배 가격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는요, 영업이익률이 한 1, 2% 정도 굉장히 매출 대비 마진이 좀 떨어지는 산업이었는데요. 만약에 택배 가격이 100원, 200원 올라간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억 박스라 그러면 1,000억, 2,000억까지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 정말 택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곤지암 터미널이 올해 8월 달에 오픈될 예정인데요. 그 전 세계에서 아마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로 큰 물류 센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나올 거고요. 1등의 그 MS 확대 효과는 더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될 만한 이슈네요. 이게 굉장히 큰 물류센터. 그렇죠. 타사 경쟁사보다도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레포트를 봤을 때 지금 CJ 대한통운의 긍정적인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 네네네. 목표는 한 어느 정도로 두시나요? 저희가 지금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말 4분기 때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던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아마 업사이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만 원에 CJ 대한통운 탑픽 종목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그 물류, 항공, 해운 이쪽 하반기의 그 기대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요새 잘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것 아니냐라고 네네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몸담고 있는 그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진짜 이 포트폴리오를 꼭 담아야 하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사실 어쨌든 경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예, 그쵸? 가장 많이 잘 맞습니다. 타죠. 예. 모든 분들이 나오시면 항상 경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2019년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운송 섹터는 경기 관련 가장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요. 그 개별 모멘텀이 있는 것들, 저희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가격이 정말 올라간다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를 가장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만 유가가 막 크게 오르거나 막 원화가 계속 맞습니다. 흔들리거나 네네네. 하면 가장 직격탄을 맞기도 하는데요. 지금 대답을 피하셔도 되는데 네네네. 진에어에 대한 질문을 할까 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저가이죠.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요. 진에어를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항공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차별화된 LCC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기라 해서 장거리까지 뛸 수 있는 항공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좀 좋아했었는데요. 일단 정부의 불확실성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면허 취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면허 취소면 취소다 아니면은 저희가 그런 취소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요. 정부가 약간 좀 시간을 더 끄는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주가는 조금 더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경쟁사보다도 훨씬 더 밸류에이션 매력도 좋고 하지만은요. 당연히 정부가 취소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는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9월 정도 되면은 아마 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면적인 면허 취소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좀 예측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클 것이지 맞습니다. 예.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까. 맞습니다. 쉽지 않지 않을까. 어쨌든 예.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조현민 그 당시에 등기이사가 지금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요. 굳이 이거를 법률상으로 하면은 약간 법률적으로도 좀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면허 취소다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취소가 아닌 쪽으로 간다 그러면 상당히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좀 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면허 취소 전면적으로 된다면 그때의 주가는 뭐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주가 반등이 굉장히 맞습니다. 크게 나타날 수 네네네네네. 있는 왜 생각하시는군요. 네네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머니투데이 방송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반기에 그 진행될수록 변화되는 상황들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KF투자증권 항공해운 물류 섹터 담당 신미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유튜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김동섭 이사께서 오늘 왜 안 나왔냐? 저희 특집으로 진행되기에 내일 다시 만나볼 수 있어요. 새로워진 머니투데이 방송 더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